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 주가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위에 보고 계신 게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의 월봉 차트고, 아래는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이게 딱 보시면은 코스피는 2765로 최고가를 지금 갱신해서 오늘도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계속 최고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거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엄청나게 이제 고가였던 때도 있고, 어쨌든 근래로 보면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거나 막 여기에 있어요. 주가 지수를 얘기할 때는 보통은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추세가 이제 유지가 돼서 종합 주가 지수가 3000이 간다면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뭐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학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편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시장이 만약에 3000을 간다면 이라는 단순하고 막연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버디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차라리 그럴 거면 4000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3000에서 꺾이면은 좀 아플 것 같아요.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높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좀 많이 찬바람이 세게 불 겁니다. 근데 차라리 4000을 가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인데, 원투를 가지면 안 되지만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 시장 형성 원리에서 의미하는 바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지정학적 리스크, 분당국가 리스크, 이것 때문에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 필두로 좀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꿀리지 않는 정도의 소국이지만 경제적인 기업 가치는 조금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뭐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가치만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상승의 여지는 있는데, 근데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이유는 분단국가 리스크죠. 뭐 흔한 말로 시장에서 전쟁이란 천재지변에 가까운 변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감수하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는 한국 주식은 조금 싼 맛에 가성비 좋은 뭐 요런 느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인식이 바뀌어서 조금 더 지금 유동성을 토대로, 그리고 박스닥 박스피라는 별명 오명을 탈피하지 못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싶을 때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선행 조치를 많이 취하거든요. 이 이유를 시장 원리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고서 생각하게 되면은 내수 시장에 대한 자금 유동성이 나라의 경제 성장 대비 약했어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쉬운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개미들의 증시 투입 자금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좀 약했습니다. 그럼 자국민들이 자국민의 경제의 한 지표인 증시에 그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는데 외국인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으로 시장을 컨트롤한다는 게 부담스럽죠. 이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종목에서 최대 주주 지분 매도, 지분 매각설 나오게 되면은 종목이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 회사의 오너급인 최대 주주가 자기 지분을 판다는 거는 다른 제3자가 볼 때는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가치가 인젠 떨어졌나? 다 했나? 이런 생각 당연히 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주인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어주는데, 근데 그 유동성 자금 수준이 높지는 않았죠. 그동안의 역사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딱 거기에 맞는 정도만 외국인들도 한국 증시에 참가했다라면은,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개인들의 증시 유입 자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전체적인 볼륨업이 된 거죠. 이 볼륨업의 효과가 외국인들의 자금도 같이 볼륨업을 만들어주면서 선순환이 되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더 갈 겁니다. 그동안에 디스카운트 됐었던 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회복하면서,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마이너스 포인트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의 시작인 건 맞아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이나 의견은 갈리겠죠. 현재의 질병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물 경제 시장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고 경제에 대한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제를 뒷받침해서 올라가는 지수냐, 그렇지 않느냐, 단순 유동성으로 올라간 것이냐, 실물 경제가 뒷받침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아마 끝없이 나올 거예요. 끝없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 분위기 싸움에서 펀더멘탈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회에서 만약에 진짜로 강하게 가준다라고 하게 되면 3천보다는 저는 차라리 3천 갈 거면은 진심으로 가든 안 가든 지금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기회를 잡아서 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고점을 높여주는 4천, 아니면은 3,500까지라도 그 정도의 역사적인 획을 그어주면은 훨씬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지수가 3,000 갔다 3,500 갔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상징적인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개미들이 증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던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만들어지느냐, 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결과물이잖아요, 지수라는 거는. 네. 그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결과물로 지수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보다 좀 체제 개선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의 분위기가 끌려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이제 가다가 꺾이거나 뭐 3천 맞고 떨어진다던가 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분위기가 다 없어지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 애매한 게, 밖에서 바라볼 때는 최소한 제가 경험했었을 때 밖에서 외국인들의 시선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주식이란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자 공식적인 투자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정적이네? 왜 그러지? 괜찮은 기업들도 많이 보유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라는 시선이 외국인들 시선에서는 그런 게 존재했어요. 문화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윗세대 분들을 생각해보게 되면 주식 투자하면 절대 안 돼, 집안 말아먹는다, 집문서 날라간다, 기타 등등의 부정적인 기류가 훨씬 더 많았던 공간이 한국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떨어지고 꼬꾸라지게 되면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지, 많이 갔다 했다, 약간 이런 관점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다음번에는 이 기회를 만들기도 힘들지만 이걸 극복하는 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절의 사이클을 겪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걸 학습하거든요. 그럼 다음번에는 다시 이걸 어떻게 뚫어? 못 뚫겠지. 그냥 모두가 우리 시장은 박스피야 박스닥이야 이렇게만 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 이상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투자자에게는 자신의 이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테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역사적인 한 획을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 정도 단순한 희망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은 너무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거든요. 네. 이만한 장대 월봉이 없잖아요, 여기. 네. 지금 이 화면 안에서 제일 길어요. 네, 그러네요. 이것도 지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느낌상. 네. 이거 지금 과연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이제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동안 하던 대로 동일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이야기가 불특정 다수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이긴 해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니까. 네, 맞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연연하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하는 행위에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갔든 내려갔든 뭐 그거 연연하지 않고 해야 될 거를 그냥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면 네. 그때도 어니스트님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하면 이렇게 떨어질 때도 계속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인가? 네, 저는 그렇게 해왔고 여지껏 그렇게 관리를 해왔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런 데서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냐라고 물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벌 수 있냐라는 질문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뭐 계속 매달 이렇게 주식을 매달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관점이 아니지만 어쨌든 매달 막 500만 원씩 벌고 있었어요.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벌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왜곡해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돈은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방식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이게 제가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벌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얘기하게 되면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법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그건 가능하죠. 그 방식이 도대체 무슨 방식인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관리할 줄 아는 방식이어야 되고요. 종목 하나 잘 맞춘다, 떨어진다, 내가 홍길동 컴퍼니 종목을 사서 그걸로 수익 냈다, 안 냈다,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요 관점으로 종목 하나하나의 관점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돈 못 벌죠. 이런 시장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월봉기종 장대 음봉 이런 시장에서 전부 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반복되게 되면은 그냥 굉장히 취약해요. 경우에 따라서 저기에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만들어지죠. 네, 그리고 손절 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상당 부분 잠식당하거나 날려버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계좌를 관리한다는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수리비나 손실금이나 뭐 이런 것들 발생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계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찌고 키워나가지고 불어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1, 2분 안에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상을 처음부터 정주행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거는 하락시장에서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라고 하게 되면 나랑 종목과 1대1로 이렇게 대결 구도가 아니라 계좌라는 팀을 관리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주식을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하느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종목 하나 잘 맞춰가지고 하루에 막 20-30% 가는 거 잡아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는 분들, 계속 쭉 대세 상승인 종목에 몰빵해가지고 큰 수익 내려고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주식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어떤 방식이든 간에 거기에 대전제는 내가 계좌를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계좌를 관리한다는 거는 계좌의 밸런스를 맞추고 잃지 않는 전략으로 간다. 이런 과정에서도 잃지 않으면서 심지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깔아놓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그게 상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 걸로 이제 한 방 크게 먹어야지, 이거는 이제 계좌 관리랑은 되게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계좌 관리를 등한시하거나 포기하거나 모른 상태로 주식을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그냥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3천을 가냐 4천을 가냐 떨어지냐 이런 거를 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어쨌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 주가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언젠가는 독이 되고 언젠가는 큰 탈을 받게 된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서 주식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주식 투자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있죠. 상승장에 소외되고 하락장에 앞장선다, 이 말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럴 때예요. 시장이 그럴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굉장한 수익을 낸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네. 여기서 그리고 반대로 굉장한 수익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금은 더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로 컨트롤을 하시는 분들은 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이 단편에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습관이 이 단면에서 질병 사태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의 매매의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과 가장 안 좋아 보이는 모습, 이 두 개가 결국엔 이어지거든요.
계좌 관리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럽에서도 이때도 잘했습니다. 오히려 수익은 더 잘 났어요.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익은 계속 쌓아 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 비교 속에서 조금 더 지루하거나 조금 더 임팩트가 약할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감정적으로 뭔가 상승장에 소외된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될까 이럴 수 있는데, 이 정확하게 반대로 보게 되면요, 여기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3,500이나 4,000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여기서 다시 지금 현재 잘 준비하고 구성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는, 저는 이게 진짜 3,000 넘어주게 되면은 시장의 자금이 순환매가 이뤄져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승 효과가 한 번 이상은 더 올 거라고는 봐요. 그 정도 지수를 갈 수 있는 펀더멘탈이 된다면. 근데 지금은 이 상승의 상당 부분은 쏠림이에요. 섹터 쏠림으로 이끈 상승이라서 사실상 수혜받지 못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게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특징이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장기 투자, 대형주 장기 투자, 이런 분들 괜찮았겠죠. 근데 그분들도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매일 괜찮은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지금 보상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면을 다 봐야 되고요. 섹터 쏠림에다가 적극적으로 베팅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 이때 상승했었던 거 상당 부분을 뱉어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양쪽 면을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거에 연연하지 않는 그냥 중심, 균형만 잡아가는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좀 당연히 지루한 시장이고, 한번 여기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순환구조든 조정이든 하락이든 아니면은 재차 상승이든 변화의 필터가 조금 필요하다. 그 과정까지는 다소 지루할 수 있는데, 그 지루함이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 관점이 통일이 안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수혜를 입어서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이 거꾸로 이렇게 떨어질 때, 만약에 이제 평행세계로 가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면 그럼 그분들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분은 만약에 여기서 거꾸로 떨어졌으면은 3배, 4배 극대화해서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록 조금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매매를 하고 있고 여기에 수혜를 못 받는 매매를 하는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에도 그냥 수익을 내거나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홀짝처럼 오르면 큰 돈 벌고 떨어지면 더 큰 돈 잃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오르든 떨어지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거 하면서 계좌를 만들어가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간다, 이런 관점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니스트님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고, 네. 만약에 이 방식이 싫다, 나는 그냥 이게 좋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양면, 뒷면 있죠, 뒷면을 꼭 보시고 이해하고 하라는 얘기에 가깝죠. 네, 이게 제가 차라리 3,000에서 꺾일 것 같으면 3,000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3,000 갔다 떨어지면 진짜 이 안에서 많이 아픈 사람들, 네, 정말 피눈물 나는 분들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조정이 약간씩 되면서 또 행보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3,000 갔다가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은 뭐 그러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 이게 이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 될 거예요. 이때는 만약에 1,000을 가지고 했다가 그냥 이 하락 맞았으면은 내 원금을 잃는 거라서, 그나마 그 자체가 보호장치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1,000으로 했던 사람이 1,500, 2,000을 만들고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구만 하면서 늘리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질 때는 이때랑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아픈 사람들 많이 양산이 될 거면 그러지 말고 모두가 좋은, 저희가 이렇게 막 걱정하듯이 말하는 게 이제 여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니네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게 그 이상까지 가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좀 수익을 좀 내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네, 차라리 아니면은 가는 힘으로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죠. 그렇게라도. 네, 안 가도 좋으니 버텨줘라. 그러면 다치는 사람들이 덜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영상에서 어떻게를 되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요즘 시장 지수에 비추었을 때, 앞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예측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현명한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전 영상들 처음부터 정주행해서 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얘기들 살을 덧붙이고 다른 관점으로 또 얘기해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호가창이라던가 차트라던가 뭐 여러가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들, 그리고 마인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은 해드리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첫 느낌에 딱 말씀드렸던 그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반복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예전 거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최근 걸로 올라오시면은 주식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 말고도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이 있죠.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인데 거기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클럽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클럽 운영을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는 공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오시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온라인상에서 언니님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고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훈련도 하고 실전 매매하면서 수익도 내고 계좌 관리하고 그런 노하우들을 배우고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묻고 답할 수 있고 뭐 그런 클럽이니까 주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싶다, 나는 이제 계속 내 주식 캐파를 늘려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를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